레이싱 모델 송진아예요. 내비게이션이요? 당연히 빠른 파인드라이브죠. 빠른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매일 똑같은 운전대에 같은 기능, 슬슬 지루해질 때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해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차선 변경하실 때 꼭 필요한 이것. 네, 바로 사이드미러와 룸미러입니다. 보조미러는 사이드 위에 부착하는 형태와 사이드 미러 안에 부착하는 형태, 그리고 차량 안 A필러에 붙여 사용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사이드 미러 위에 부착하는 형태는 시야확보에 좋지만 가격이 좀 비싸고 쉽게 떼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사이드 미러 안에 붙이는 형태는 저렴하지만 밤에는 비치는 모습을 구분하기 힘든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 안 A필러에 부착하는 형태는 고난의 위험은 없지만 차량 뒤까지는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룸미러도 많이 쓰는데요. 특히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와이드 미러를 많이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룸미러는 사고 시 더 큰 부상을 주기도 하니까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대신 사고를 방지해주는 룸미러도 있는데요. 야간에 룸미러에 비치는 기차의 전조등을 감지해 빛을 조절해주는 ECM 미러가 있습니다. 이런 ECM 미러는 직접 구입해서 연결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추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기 힘든 뒤를 알려주는 후방 삼형제입니다. 후방 감지기는 매립형과 부착형이 있는데요. 부착형은 매립형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차에 손상을 내지 않으면서 부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죠. 하지만 대부분 2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지폭이 좁고 차량과 감지기의 일체감이 좀 떨어집니다. 매립형은 범버에 직접 구멍을 뚫고 부착하기 때문에 감지 효과가 더 좋고요. 대신 가격이 비싸고 고장시 수리비도 더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 손담비의 셀카 사진으로 유명했던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물론 셀카를 찍으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후진할 때 자동차 뒷상황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한 거죠. 이 후방 카메라는 렌즈의 종류, 카메라의 시야각, 야간의 적외선 기능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무조건 싼 걸로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점들을 꼭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대부분 내비게이션과 연결해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꼭 내비게이션이 후방 카메라를 지원하는지, 지원한다면 후진 기어 시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CM 미러를 넘어서서, 후방 카메라를 넘어서서 룸미러 한쪽 사이드에 3.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평소에는 룸미러의 기능을 하다가 후진 주차 기어를 넣는 순간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지는 차량 뒤에 화면이 나타나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없거나 후방 카메라와 연동되지 않는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다면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가 정답이겠죠? 많은 차량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토홀드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랍니다. 오토홀드는 언덕에서 차가 뒤로 밀리지 않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좋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 구입 시 옵션 선택으로 설치할 수 있고 현재 그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좀 부담되긴 하네요. 세상에는 말이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탁기라든지 믹서기라든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이 많거든요. 먼저 요즘 운전자라면 하나쯤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정말 놀라운 성능과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DMB는 기본이고 T팩, 음성인식까지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죠. 내비게이션 설치는 크게 거치형과 매립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거치형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 배선과 거치대 자체가 차 내부의 디자인을 훼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매립형으로 설치하는 운전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매립형은 가격이 비싸지만 배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차량 내부의 디자인에 동화되어 하나의 디자인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깔끔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때는 맵, 반응 속도, 부가 서비스 등 여러 항목을 살펴본 후 구입해야 합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맵인데요. 맵은 크게 매피, 지니, 아틀란 등이 있습니다. 각 맵마다 경로 안내 방법이 다르니까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구입 시 또 확인해야 하는 게 있죠? 네, 바로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T팩입니다. T팩은 유료와 무료가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되는 내비게이션은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되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T팩을 통해 교통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나 유가정보, 날씨정보, 심지어 맵까지 자동 업데이트되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내비게이션에 재미있고 유용한 부가 기능을 탑재한 내비게이션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음성을 인식해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이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에코 드라이브 모드로 연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들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3D 맵을 탑재해 조금 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도 출시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톨게이트에서 긴 시간을 기다려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그 아까운 시간을 줄여주는 제품, 바로 하이패스입니다. 하이패스란 단말기에 하이패스 카드를 삽입 후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인데요. 하이패스를 사용하면 연료 절약에 시간 절약까지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필수 아이템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크게 RF 방식과 IR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RF 방식은 주파수를 이용하고 IR 방식은 적외선을 이용해 결제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RF 방식의 제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하이패스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톨게이트 통과 시 가금이 되지 않아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을 경우 멈추지 말고 반드시 그냥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도로공사로 연락해 추후 납입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또 잔액이 부족한데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했을 경우 나가는 톨게이트 수납처에서 직접 계산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인간의 눈, 그 한계를 넘어 사고의 모든 순간을 남긴다. 자동차 앞뒤 유리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마이크가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담아 메모리 카드에 입력하게 되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 방식과 충격 녹화 방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상시 녹화 제품은 말 그대로 항상 블랙박스를 켜두고 녹화하는 제품인데요. 다만 자동차 배터리를 사용하므로 3일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충격 녹화 방식의 블랙박스는 일반 운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충격 시, 급제동 시 녹화가 되고요. 운전자가 직접 녹화를 할 수 있는 긴급 녹화 모드도 지원합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에서는요,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있어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줄 제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운전 좀 한다는 분들이 보면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 같은 초보는 이런 사실들도 잘 알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운전 잘하시는 분들, 초보 운전자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그럼 전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 10회 때 뵐게요. 안녕.